유무선 인터넷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을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라고 합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이신가요?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 유무선 인터넷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은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것이 정보통신망법의 정식 이름입니다. 길죠? 그래서 간단히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하는데 누가 지켜야 하는 법일까요? 바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기간통신, 별정통신, 부가통신 등의 전기통신 사업자와 전기통신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 목적으로 사업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만약 비영리 목적이거나 자체 통신 설비를 이용해 사업하는 사업자라면 적용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정보통신망법이 보호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수집, 이용하는 고객의 개인정보만 규제합니다. 임직원이나 주주, 협력사 직원 등 고객이 아닌 사람의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개인정보 관련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개인정보로 인해 기업이 처할 수 있는 위험 중에서도 특히 법규 위험에 대해 상세하게 다룰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주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인데요. 이런 법들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먼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법을 준수하려고 보면 법이 그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관련된 고시니 해설서니 문서들이 많아서 헷갈리곤 합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서로 어떤 관계인지 법규 체계를 알면 이해가 쉽습니다. 우선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법령입니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것들이 바로 법령입니다. 고시라는 것도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국민에게 어떠한 내용을 알리기 위해 제정한 행정규칙의 하나인데 보통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고시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고시를 비롯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고시들은 대부분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법으로 간주하고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안내서, 설명서, 가이드 등은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하였기에 재판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호화 방법이나 알고리즘, 암호화 키 등 암호화에 관한 세부 내용에 관해서는 법령이나 고시가 없습니다. 따라서 암호화 관련 안내서는 법적 효력이 있지는 않지만 법정의 판단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암호 알고리즘 및 키 길이 이용 안내서에서 규정한 보안 강도에 관해서는 법령으로 생각하고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체계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법과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고시이고 그 위에 해설서나 가이드 등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재판 시 참고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의 고시는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기준이고 개인정보보호법의 고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입니다.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각각 관련 법률 해설서를 참조하면 좋습니다. 각각의 법에 따라 가이드라인과 설명서가 존재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료들은 개인정보보호 포털,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암호 이용 활성화 등의 사이트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